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가닿아 작은 위로와 빛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소중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을 영원히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는 것? 아닙니다. 그들 곁을 떠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그들의 잘못을 조목조목 따지는 것도 아니죠. 나르시시스트를 영원한 공포에 빠뜨리는 것은 바로 단 한 문장의 말입니다. 당신이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모든 상황은 역전됩니다. 그 순간 그들은 당신을 통제하기 위해 평생 사용해왔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통제 위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통제력이야말로 그들의 존재 기반이자 세상을 대하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항상 주변을 스캔하며 자신이 누구를 지배하고 조종하고 또 누구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지를 탐색합니다. 통제는 그들이 단순히 즐기는 것을 넘어 안전함과 중요성을 느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생존 요소와도 같습니다. 통제력을 잃으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약하며 하찮은 존재가 되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감정입니다. 연인이든 직장 동료든 가족이든 관계가 시작되는 첫 순간부터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생각과 감정, 행동을 장악할 기회를 엿봅니다. 그들은 당신이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의 가치를 의문시하며 결국 그들의 인정과 허락을 갈구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당신을 자신들의 통제 아래에 있는 순환고리에 가두고 언제나 자신이 관심의 중심이자 권력의 주체로 남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교묘한 수법들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상대방의 현실 감각을 왜곡시켜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혹은 갑작스러운 침묵으로 당신을 애타게 만들어 다시 그들의 관심에 목마르게 합니다. 관계 초기에는 사랑 폭격이라 불리는 과도한 칭찬과 애정 공세를 퍼부어 당신을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을 심어주죠. 하지만 당신의 신뢰와 감정적 투자를 확보하고 나면 그들의 통제 전략은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내면에 감정적 불균형을 만들어내는 것을 즐깁니다. 당신이 불안정할수록 통제하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정해진 각본처럼 그들은 아주 소량의 인정만을 미끼로 던져주며 당신이 끝없이 그것을 쫓게 만듭니다. 이 순환은 중독적입니다. 그들이 인정해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희열을 느끼지만 그 인정을 거두어갈 때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고통을 겪게 되죠. 나르시시스트는 또한 이야기를 재정의함으로써 당신을 통제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거짓말을 발견하거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으면 그들은 순식간에 이야기를 비틀어 오히려 당신을 가해자로 만듭니다. 과거를 재창조하여 당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며 사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혼란스러울수록 그들의 버전에 더 의존하게 되고 그 의존성이 바로 그들에게 더 큰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통제란 상호 존중이나 타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승리에 관한 것이며 자신이 결코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생존 전략입니다. 그들은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 심지어 매력까지도 도구로 사용하며 필요에 따라 자유자재로 전환합니다.
언제나 자신이 우월한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말이죠. 이러한 통제에 대한 집착 때문에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신뢰, 존중, 그리고 평등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평등은 위협입니다. 당신이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 서면 그들은 우월감을 느낄 수 없고 그 우월감이야말로 그들이 갈망하는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언제나 조건부이며 당신이 자신을 강력하게 느끼게 해주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거래에 가깝습니다. 만약 당신이 독립성을 주장하기 시작하거나 그들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선택을 내리기 시작하면 그들은 이를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것은 마치 산소가 끊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자아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들이 항상 숨기려 애썼던 깊은 불안감을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끊임없이 당신을 조종하고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자신에게 비추며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한다고 느끼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단 한 문장은 무엇일까요? 저는 더 이상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타인의 통제로부터의 완전한 정신적 해방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을 자신의 의견과 판단에 의존하게 만들므로써 자신의 가치를 구축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깊이 신경 쓰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갈구할수록 당신을 조종하기는 더 쉬워지니까요. 그들은 당신의 반응, 당신의 인정 욕구, 당신이 자신들을 실망시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먹고 자랍니다. 당신이 마침내 당신 생각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한 단어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옥죄던 그들의 소나기가 부서졌다는 선언입니다. 이 몇 개의 단어는 그들 권력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이 당기던 보이지 않는 줄에 묶여있지 않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사람에게 이 문장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은 자신이 갇혀있는 줄도 몰랐던 감옥에서 걸어나오는 것과 같은 해방감을 줍니다. 그것은 그들의 끝없는 비판에 대한 거부이며 끊임없는 평가에 대한 무시이고 그들이 만든 불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따르지 않겠다는 단호한 선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보다 그들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본능, 자신의 필요, 심지어 자신의 행복보다 그들의 의견을 우선시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생각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함으로써 당신은 이 모든 역학관계를 뒤집어버립니다. 그들이 당신 위의 권위자가 되는 대신 당신이 스스로의 삶의 주인으로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의 아름다움은 그 단순함에 있습니다. 스스로를 설명할 필요도,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할 필요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그들과 다툴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 생각은 신경 쓰지 않아요. 라는 말은 논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 싹을 잘라버립니다. 이것은 토론의 초대가 아니라 명확한 경계선의 선포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경계선을 혐오합니다. 경계선은 한계를 의미하고 한계는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할 수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그들을 그토록 깊이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조종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그들이 사용하던 죄책감, 두려움, 비난이라는 무기가 효력을 잃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감정적 에너지 공급원, 즉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습니다.
이 문장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내면 깊이 그 말을 진정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견이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진실을 내재화할 때 당신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당신의 노력을 알아주기를, 당신의 가치를 인정해주기를, 혹은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좋게 느껴도 된다고 허락해주기를 기다리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자신의 인정의 원천이 됩니다. 바로 그 독립성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더 이상 칭찬이나 비난을 사용해 당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이 인정을 보류하든 모욕을 퍼붓든 당신은 평정을 유지합니다. 그들의 의견이 더 이상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들의 가장 큰 무기였던 당신의 자존감을 좌지우지하는 능력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 문장은 나르시시스트에게 마치 슈퍼맨의 크립토나이트와도 같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연료를 공급하는 핵심을 직접 타격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관심, 인정, 통제를 먹고 사는 감정적 뱀파이어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견이 당신에게 힘을 가지고 자신의 말이 당신의 선택을 좌우하고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느껴야만 합니다. 당신이 신경 쓰지 않아요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순식간에 그들의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의존하는 에너지원의 플러그를 뽑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크립토나이트가 슈퍼히어로를 약화시키듯 이 문장은 나르시시스트가 당신 세상의 중심이라는 환상을 깨뜨려 그들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이전과 같은 자신감이나 권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특히 한국 사회의 눈치와 체면, 문화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상대를 통제하는 데 능숙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게 만들고 자신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체면이 깎일 것이라는 불안감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 그들이 휘두르던 눈치와 체면이라는 칼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의 증오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미움받는 것을 무시당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미움은 여전히 당신이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얽매여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관심은 진정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생각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인정, 비판, 그리고 당신에 대한 그들의 모든 인식 자체에 대한 무관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무관심은 그들의 심장을 깊이 찌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더 이상 그들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지시할 능력을 잃고 그와 함께 당신에 대한 지배력도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분리를 통한 자유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계 중 하나죠. 그들의 모든 영향력은 당신의 감정적 개입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분리란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을 결정할 힘을 더 이상 그들에게 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자존감을 그들의 기분, 판단, 조종 행위에 더는 묶어두지 않겠다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이 자유는 그들과 싸우거나 그들을 변화시키려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내면 세계를 되찾음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분리를 실천하면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만들어내는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반응하는 대신 관찰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당신 내면의 평화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그들의 행동과 당신의 반응 사이에 당신이 만들어내는 그 공간에서부터 말이죠.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독립성을 두려워합니다. 독립성은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독립성은 그들이 당신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만들었던 모든 환상을 깨뜨립니다. 당신이 그들 없이도 온전히 설 수 있다는 사실, 그들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진실을 폭로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장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들 없이 번영하는 모습은 그들의 영향력이 당신이 믿었던 것만큼 결코 필수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정한 힘의 전환은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의 힘이 다른 누구, 특히 나르시시스트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당신은 힘이 당신 외부에 있으며 당신을 판단하고 통제하는 사람들에게 속해 있다고 믿도록 길들여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힘은 언제나 당신의 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되찾기로 결심하는 순간 힘의 균형은 이동합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의 인정의 원천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누구도 그것을 당신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이 변화는 그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들의 렌즈를 통해 자신을 정의하는 대신 당신 자신의 가치와 진실을 통해 자신을 정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깊은 형태의 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외부의 힘에 의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힘의 전환은 당신이 세우기 시작하는 경계선에서도 나타납니다. 경계선은 사랑을 막는 벽이 아니라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문입니다. 당신을 고갈시키는 것에 아니오라고 말하고 당신을 강하게 하는 것에 예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힘이 당신의 것이라는 진실을 강화합니다. 이것은 그들을 지배하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이상 지배당하기를 거부하는 선언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변화는 자기 신뢰에서 자라납니다. 당신 자신의 판단을 믿고 자신의 필요를 존중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삶을 살아갈 허락을 외부에서 구하지 않습니다. 한때 그들에게서 구했던 인정은 불필요해집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용하고 꾸준한 진실, 즉 진정한 힘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고 당신이 그것을 되찾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길에 평화와 힘이